실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의 피해자가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의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되면 6개월 내에 무조건 집을 팔아야 되는 거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시죠? 지난 5월 27일 부동산 특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등록 임대주택이 이제 자동 말소가 되면 기존에는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면 언제든지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일반 과세가 됐었는데, 그 기한을 6개월로 당기겠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내용은 부동산 특위 개선안 방안에 대한 거고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확정된 내용 아닌 상태에서 보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보겠다 하신 분들은 좀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여기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이 현재 날짜까지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였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제가 수많은 보도자료를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이렇게 정부 자료였거든요. 근데 제가 특정 여당에 대해서 나온 자료를 분석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공급금융세제 크게 세 가지인데 저희는 이 세제 부분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제 내용만 하더라도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해서 자동 말소가 되면 의무임대기간 충족할 때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자진말소 같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2분의 1을 충족하는 경우에 물론 다른 배제 요건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말소하면 1년 내에 양도해야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었는데, 개선안은 모두 다 6개월 내에 양도해야지 되는 걸로 정책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이슈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매물 유도를 위해서 자진 또는 자동 말소 후에 6개월 내에 양도해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진 말소 요건은 좀 폐지를 해서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자진 말소가 가능한데, 다만 임차인 계약기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 다만 건설 임대는 현행 유지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에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생각해 볼 내용들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택,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를 하거나 2분의 1 기간을 의무임대하면은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두 곳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 수도권 외에는 3억 이하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라면은 구중공공이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2018년 9.13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이라면은 이상의 요건을 다 갖춰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과태료 라든가 그런 공적 의무사항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세제 혜택에서만 집중되는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미 이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은 이거는 언제 팔든지 간에 양도세 중과 배제 안 되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6개월 안에 어떻게 매도를 할 거냐. 자, 이 부분 굉장히 좀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 말소가 되는 기간은 각각 등록한 임대주택마다 다를 것인데, 그 자동 말소 되고 나서 6개월 일괄적으로 딱 날짜를 줘버렸고요. 임차 계약 기간도 모두 제각각인데 과연 이 6개월 안에 매도가 잘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걸 의식했는지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런 경우에 매각이 잘 안 된 경우에는 LH 등 공공임대사업 이 부분을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어떤 가격이 할지 이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들이 계속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바로 합산과세거든요. 합산과세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연도에 2개 이상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양도차익, 양도차익을 다 더해버리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양도차익, 즉 플러스 된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집니다. 값이 커지면 그에 따라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요.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으로는 6개월 안에 팔아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6개월이라면은 그 동일 연도 내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합산과세 1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5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5채가 자동 말소되는 날짜가 특정 시점에 이렇게 자동 말소가 되고 1호부터 6개월 내니까 이게 연초라고 했을 때 동일 연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5채가 전부 다 합산과세가 돼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이 한 채당 양도차익이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이라고 하면은 한 채당 양도차익 2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물론 이제 공동명의로 하면은 조금 더 줄어드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양도차익 2억에 대해서 5천만 원 세금 내는 거를 연도를 다르게 해서 절세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6개월 안에 이걸 전부 다 팔아야 된다면은 총 10억에 대해서 전부 다 팔아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최종 세부담이 약 3억 8천 정도까지 올라가요. 연도를 다르게 하면은 총 토탈에서 2억 5천으로 끝날 수 있는 거를 무려 1억 3천 정도 더 내는 3억 8천 정도 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것만으로도 좀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더 문제는 이거죠. 두 번째 케이스를 봐요.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부터 6개월 안에 팔으라고 했는데 그 6개월 안에 어떤 거는 21년도, 나머지 3개는 22년도, 연도가 나눠지는 거죠. 자, 연도가 나눠지면은 당연히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개 값산, 이렇게 3개 값산이에요.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모두 다 5채를 합산해가지고 같은 연도에 팔면 3억 8천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팔면은 한 3억 4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나는 1년에 하나씩 팔겠다. 그러신 분들은 2억 5천. 이게 가장 적죠, 값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도가 중간에 바꿔주고 어떤 사람은 바꿔주지 않고 이거 형평성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상관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사자라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거는 정책 신뢰성이 훼손됐죠.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손바닥을 뒤집은 거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장은 임대사업자 문제로만 한정시켜서 바꾸는 게 낫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임대사업자만 정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그 외에 다른 정책들이 나올 때 과연 국민들이 이거를 믿을 수가 있을까? 또 임대사업자 그것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극복할지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 경감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건데 지금 이미 공시가격 6억 이하 구간에서는 일명 특례세율이라고 하죠. 경감세율이라고도 하는데 0.05%를 세율을 인하해가지고 재산세를 좀 약간 줄여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6억까지가 아니라 9억까지 늘리겠다는 거죠. 9억까지 이 부분을 좀 늘려주면은 과표가 3억 6천에서 5억 4천까지 내려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례세율을 좀 적용해가지고 세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러면 기존의 6억 주택에서 9억까지 확대가 되고요. 대상 주택 그리고 감면되는 금액 해가지고 이걸 나눠버리면은 한 채당 대략 18만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17만 7,600원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시면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재산세 과표와 세율을 보면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작가액비율 60%를 곱하거든요. 재산세는. 그러면 이게 이제 과표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세율을 곱해줘서 재산세를 도출해 내는데 이미 이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로드맵 현실화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세율을 조금 줄여줘가지고 최종 세액을 약간 낮추는 지금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나중에 특례세율 적용되는 게 끝나면은 이 높아진 공시가격에 의해서 재산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문제는 뭡니까? 이게 슬슬 올라가서 우리 집은 이제 6억 좀 넘었는데 올라가서 만약에 9억이 됐다. 그럼 이거 혜택 못 받는 거예요. 이마저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지 그냥 단순히 18만원 정도 평균 내려갔다 하니까 우리 집은 재산세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글쎄요입니다. 자, 세 번째 양도세 부분인데 일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실거래가 9억 기준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08년도인가요? 그때 확정이 된 내용인데 지금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현실화한다. 그 부분은 저도 합리적으로 잘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은 장특공제를 차등 적용한다고 해요.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상한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문구만 놓고 보면은 현재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 최대 80%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양도 차익으로 좀 끊어가지고 80%보다 좀 낮게 해주는 구간을 만들겠다. 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는데 촬영하는 오늘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양도 차익 5억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줄여가지고 세부담을 좀 더 높이겠다. 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좀 구체적인 건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차등을 두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까요? 기준금액 현실화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장특공제 차등 적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좀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에 대한 어떤 형평성 이슈 가능성도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특공이라는 거 이거를 왜 해주는지. 모든 자산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율만큼 자산 가격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에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세금을 가져가 버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본인들의 어떤 재원, 재산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특공제로 보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조세를 걷는 그런 툴로서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약간 좀 보조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를 너무 메인 툴로 써버리니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실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의 피해자가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종부세인데, 종부세 과세 대상은 비과세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면 종부세도 그냥 단순하게 12억으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딱 정해버린다고 해요. 물론 아닙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르든 내리든 간에 맨 상위 탑 2%는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적정성 논쟁이 발생하지 않음인데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고요. 뭐 나머지 98%니까 그러겠죠? 장점이 있으면 좀 단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취지는 공감합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집값이 좀 내려가면 그에 따라서 좀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 물론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같이 나온 게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 도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거주자이고 60세 이상, 그리고 전년도 소득이 뭐 3천만 원 이하 등 이렇게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집을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그때 이제 내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은 보유세라는 게 실현시키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담세력,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거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주택분 공정시작가액 비율은 90%로 동결하겠다. 원래 80이었던 게 85, 90, 그리고 올해 95, 그리고 내년 2022년에 100%였는데 이걸 이제 90%로 동결하겠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 공제 플러스 10%포인트 신설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볼 이슈사항은 양도세처럼 기준금액을 좀 현실화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위 2%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라면 그러면 왜 2%냐? 거기에 대한 치열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생기면 발전적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너무 속단해가지고 뭐 2% 할까 3% 할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면은 나중에 또 어떤 기준이 바뀌거나 경영 환경, 경제 환경이 주변 환경이 바뀌면은 또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양이 더 굉장히 많고 대출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뭐 공급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저는 해제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현재 가장 큰 이슈 사항입니다. 특정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지라던가 그런 혜택도 계속 좀 주는 쪽으로 가자라고 해요. 자, 하지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훼손시켰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라는 거고요. 6개월 내 매도에 따른 갖가지 이슈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현명하게 슬기롭게 될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재산세,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한 언제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는 기준금액 현실화하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종부세 납세 유예제도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좀 이렇게 부동산 특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봤는데, 사실 이게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관련 법도 다 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도 봐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치열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를 좀 감히 한번 제안 한번 드려보고요. 저는 후속 조치가 또 나오면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